안녕하세요. 낭만이 피네의 피네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냐면요. 제가 편입을 공부할 당시에 했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에 임하는 마인드는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공부할 때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제 컨디션을 조금 좋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저는 집중도 엄청 잘 되고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적인 것들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본 편입을 준비하면서 했던 습관들, 그 첫 번째는요. 나만의 음악을 듣기.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에서 얻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나는 노래 들으면은 저도 막 같이 신나지고 우울한 노래 들으면은 거기에 또 감성이 적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수성에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학원 가면은 엄청 피곤하잖아요. 많이 못 자고 학원을 가는 날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 피곤하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역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어요. 저만의 노래를. 저는 어떤 노래를 들었었냐면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박서준 배우님께서 맡은 캐릭터가 제 이상향이었달까?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의 OST를 들으면서 나도 그 캐릭터처럼 굳건히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인드를 새겼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OST 중에서 하현우님이 돌덩이랑 그리고 가호님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에너지 충전 빵빵. 오늘 하루도 진짜 내가 다 이겨낼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결국 해낼 거야. 이런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도입부를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트로피컬한 팝송들? 그런 거를 들으면서 또 기분 엄청 재충전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에 쩌든 하루 시작을 음악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영역으로는 제 채널명에 걸맞는 습관인데요. 제 채널명이 낭만이 피네잖아요. 근데 낭만을 좋아하기 시작한 게 편입을 준비하면서부터였거든요. 저는 편입을 낭만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습관이 뭐였냐면은 낭만 찾기입니다. 이 낭만을 어떻게 찾느냐. 근데 여러분 낭만 찾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려고 했던 낭만은 그냥 오늘 하루 예쁜 하늘 쳐다보는 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하늘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시기가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되게 기운이 다운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때마다 그런 소소한 행복들로 나를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실 행복이 엄청 큰 거여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행복은 그런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진짜 뭐 거대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늘 보는 거? 나가서 하늘 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늘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늘을 보잖아요. 또 구름도 너무 예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좋아진 기분으로 또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이런 낭만을 찾아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그라들 수 있지만 뭐 남한테 막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서 찾고 혼자서 그냥 하늘 보고 속으로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낭만이 피네라는 채널명에 걸맞게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일상에서 낭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거 먹기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거한 게 아니에요. 맨날 수업 끝나고 그 주변에 맛집 찾아서 그 유명한 김밥집 가서 포장해서 집에 사들고 가고, 내가 좋아하는 빵집 가서 빵이랑 뭐 케이크랑 이런 거 사서 집에서 먹고, 이런 작은 음식들? 그냥 먹는 것도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근데 진짜 먹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진짜 안 돼요. 먹어야 또 공부도 되고, 점수 보면서 내가 먹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자격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먹고 싶은 거를 드세요. 그래야 공부도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 기간에도 먹는 행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활동량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먹기만 하면은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에 대한 강박증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준비를 했어가지고 10대 때부터 매일매일 거의 홈트를 했거든요. 제가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는 했지만 다 계산하고는 먹어요. 맛있는 거 조금씩 먹고, 근데 살찌는 거를 진짜 싫어해서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잤어요. 홈트를 하고 잤는데, 그래서 덕분에 살은 안 쪘었고, 근데 운동을 한 게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을 보러 다닐 때예요. 왜냐면 시험을 보러 다닐 때는 계속 서울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이게 엄청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후기 보면은 어떤 사람 이제 쓰러졌다는 썰도 볼 수 있고, 그때 같이 편입을 준비했던 한 친구도 시험 보러 다닐 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다고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편입생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뒤로 갈수록 체력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진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잤었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운동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운동이 뭐에 좋냐면 일단 잠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거를 조금 안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날려버린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을 스탑 해주는 거죠.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생각을 좀 비울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이 이제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리프레시 해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이게 심리학 수업에서 들었던 건데, 이게 자기 효능감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수험생이잖아요. 근데 수험생의 위치로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 효능감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저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힘들게 홈트를 하면서 내가 이 힘든 걸 해냈어. 내가 힘든 동작 30개 했어.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자기 효능감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덩달아 이 수험생 영역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그때 운동을 한 게 되게 잘한 거였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그 힘든 운동을 해내면서 그 영역에서 내 자기 효능감을 채웠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전 집중력도 올라가는 것 같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좋으니까 짧게라도 틈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역에서 또 제가 했던 다른 습관 하나는, 모의고사 보러 가는 날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그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딱 10분만, 땀이 조금 날 정도로만 운동을 해서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 집중력도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10분 운동하는 거, 이것도 제 습관 중 하나였답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당시에 제가 했던 10분 운동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그 다음으로는 ASMR 영역인데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ASMR을 활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또 상황별로 다 달라요. 공부할 때도 제가 ASMR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공부를 스타트할 때는 초반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집중이 잘 되게 하는 ASMR, 그런 주파수,
같은 거 들으면서 하면은 저는 확실히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잘 되는 주파수 듣고 암기가 잘 되는 주파수, 그리고 아침에 뇌를 깨는 주파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위가 엄청 조용하면 공부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집중이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카공이 정말 잘 맞는 성향이에요. 오히려 백색 소음이 있어야 공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또 학원에서 자습을 하는 것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저는 너무 조용하면 긴장이 돼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또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난 또 좀 질질질질질질 배에서 나는 소리인데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오해하면 어쩌지 아닌데 그래서 땀 질질질질 해서 머리가 하얘져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저 같은 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나만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래서 독서실도 못 가는 편이고 근데 좀 카페같이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조금 소리가 나도 괜찮으니까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여서 카페도 잘 못 가니까 집에서 주로 했었는데 또 저는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하면 졸려요. 잠이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카페 ASMR도 듣고 다른 집중 잘 되는 주파수도 듣고 거의 공부할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시험 보러 갈 때도 뇌 깨는 주파수 듣고 이제 중간중간 쉴 때는 뇌를 회복하는 주파수 듣고 그리고 또 저는 졸리면 그냥 잤어요. 왜냐면 이렇게 졸린 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러고 공부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내가 뭘 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내가 뭘 풀었지? 내가 뭘 외웠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생각을 했죠. 이럴 거면 그냥 좀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못 참을 정도로 졸립다 싶으면 그냥 잤거든요. 근데 잔다고 몇 시간 자는 게 아니라 15분 정도만 이것도 ASMR 들으면서 15분 낮잠 자는 ASMR도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은 15분 뒤에 얘가 깨워져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분 뒤에 일어나면 진짜 머리가 한층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아무튼 너무 좋은 컨디션이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공부하면은 3, 4시간 이제 빡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졸립다 싶으면은 너무 잠 깨려고 하지 마시고 딱 15분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오늘 할 것도 너무 많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잘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이게 시간이 아까워서 버티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딱 15분만 투자를 하면은 나머지 시간이 공부 효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넓게 보시고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공부를 몰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SMR의 마지막 영역 바로 수면인데요. 저는 편입 이후로 불치병을 하나 얻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ASMR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병. 제가 지금까지도 ASMR을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이게 편입 때부터 시작된 거였는데요.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 불면증이 좀 심해졌었거든요. 맨날 머리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들이 생각나고 나 혼자 몇 번이 답일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인데 그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문제를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5시 넘어까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막 1시간밖에 못 자고 강남 가고 해서 컨디션이 진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면 ASMR을 듣기 시작했죠. 근데 듣기 시작하자마자 효과를 봐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듣자마자 바로 자 있더라고요. 진짜 효과 짱! 제가 처음에 들었던 ASMR은 이제 중력을 느끼게 하는 ASMR인데 막 몸에 중력을 느낍니다. 이제 뭐 머리가 가라앉습니다. 뭐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해서 내 몸이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그런 명상인가? 아무튼 그런 ASMR인데 그거를 상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다른 쪽으로 보내게 되니까 불면증이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ASMR이 없으면
허전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잘 안 온다 하는 분들에게는 수면 ASMR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버전이 엄청 많아요. 그냥 골라 들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또 제가 했던 습관은 명상과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공부 방법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명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진짜 머리가 과부하 걸린 느낌이 났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될 때 그래서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 한 번씩 이것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 영상을 틀어가지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말끔해져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조금 안 하고 있었다가 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오랜만에 명상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머리가 완전 말끔해져가지고 지금 머리가 완전 가벼워졌어요. 진짜 명상의 힘은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명상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명상을 하면서 이게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최대한 내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잡생각이 들어도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괜찮아. 잡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그걸 좀 더 멀리서 내 생각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내 몸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런 연습을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금방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몸이 조금 풀려야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몸도 좀 붓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전신 순환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은 머리에 혈류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컨디션 좋게 공부 시작! 이러는 거죠. 근데 꼭 시간 내서 스트레칭을 안 하셔도 하면서 그냥 여기 같은 거 조금 림프절 있는 부분 주물러 준다거나 공부하면서 단어 외우면서 손 지압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발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좀 덜 붓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또 유난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혈액순환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의식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시간 내서 틈틈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앉아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 자잘한 습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자잘하지만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언급하고 싶었던 제가 했던 습관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산책하기입니다. 저는 산책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고 산책을 해야 제 머리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산책을 안 하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원래부터 산책하는 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편히 공부를 할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학원 안 가는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한 1시간 정도 공원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걱정들 그런 거를 좀 풀어놓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약간 얘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해도 안 느는 실력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오르겠지? 점수가 오르겠지? 싶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점수가 안 오르면 막판에 더 불안해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산책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날에 문제를 막 엄청 틀렸어요. 그래서 엄청 우울한 상태였는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윤정아, 너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해서 너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 스스로한테 계속 던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불안하지만 내가 계속 불안한 생각을 하는 게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구나. 멀리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내가 계속 가져야 그게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생각이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산책을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전날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이게 막 엄청 낙천적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보다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면서 그래 너가 이렇게 틀렸어. 근데 너가 지금 틀렸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를 생각을 해야지. 너가 여기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스스로를 계속 꾸짖으면서 우울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저를 이렇게 세워서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보완을 해야겠다.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걸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꼭 산책이 아니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저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산책할 때 많이 가져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진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고 산책을 통해 저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고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또 산책을 했던 생각 중에 또 하나가 편입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윤정아, 이거 너가 한 선택이잖아. 아무도 너한테 편입을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 이건 너가 선택을 한 거고 그렇기에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제 스스로한테 해줬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 그 힘듦에 잠기기보다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더 힘을 불끈 쥐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산책하면서 했던 좋은 습관이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맨날 책을 읽고 있는데 편입을 공부할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책 읽을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책을 못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오디오북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오디오북을 들을 때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필요했던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걷다가 그렇지. 나를 잘 챙겨야지. 막 괜찮아. 내 마음을 먼저 돌보자. 이러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 영상에서 밝히고 싶은데 제가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한마디도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하면서 오디오북 들은 게 너무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멘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그 멘탈을 정말 덕분에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때 저를 일어서게 했던 책 속의 한마디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될 때 한번 산책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번씩 그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꺼내줘야 돼요. 안 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몰두를 하면 진짜 안 되기도 하고 거기에 너무 잠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함으로써 경계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어두운 생각에 지시면 안 돼요. 너무 잠식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또 예능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웃기니까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잖아요. 잠시 그렇게 웃고 오면은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어두웠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니까 이 거리감이 생겨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도 되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능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웃읍시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힘든 수험 기간은 분명히 끝이 나요. 분명히 끝이 날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도전을 했다는 경험 자체만으로 시험이 끝나면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도 언젠간 끝이 날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자기 가치를 폄하하지도 말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생각이 좋은 학교를 가면 물론 좋지만 학교가 나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편입 실패해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더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좀 의식적으로라도 웃고 소소한 행복도 찾고 그러면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기간은 분명히 지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생기셨고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저 너무 좋아요. 뭔가 제가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